안녕하세요. 김다로입니다. 전략경영의 일환인 MBO, 전략적 성과관리 제도를 왜 도입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제도란 피트 드러커가 제창한 목표에 의한 경영, 즉 MBO 실천을 위한 전략적 경영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컴퍼니는 물론 국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목표 수립에서 출발하는 성과관리 제도는 조직의 성과와 성장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성과와 성장을 이끄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이자 조직 운영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성과관리 제도는 조직 내 모든 직원의 업무 활동을 회사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방식이며, 인적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프로세스이자 시스템입니다. 특히 직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는 직원들이 뭘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각자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한눈에 보여준다고 하니 얼마나 매력적인 시스템으로 보이겠습니까? 게다가 사회적으로 공정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성과관리 제도는 공정한 평가까지도 연계된다고 하니 더욱 매력적인 거죠. 이러한 취지는 경영자들에게 성과관리 제도 도입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직원들은 조직의 일원이자 자원이기도 하지만 개별적 경제 주체이기에 보상을 전제로 일을 하는 거죠. 결국 목표 수립에서 출발하는 성과관리 제도에 있어서 보상은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부터 보상까지를 관리하는 HR 부서는 성과주의 인사제도, 즉 평가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성과관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목표 수립 및 성과 평가까지의 프로세스와 규정, 운영 매뉴얼과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공지하면서 제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도를 운영해 보면 회사와 성과관리 부서의 노력과는 달리 현장에 있는 평가자나 피평가자인 직원들의 분위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와 적용이 쉽지 않은 거죠. 성과관리 부서에서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유회 등의 소통의 과정을 거쳤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목표 수립 시전에 막상 작성한 내용을 보면 기대와는 다른 거죠. 제도에 관한 그동안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잘 작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목표 수립이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남은 성과관리 제도 운영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급한 불은 꺼야 하니 외부 전문가를 초대하여 교육도 실시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강사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강사분은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거죠? 게다가 성과관리 부서나 HR 부서조차 KPI, OKR 등 비슷한 용어가 혼란스럽고 회사마다의 양식이 조금씩 다른데 그 다름이 크게 와닿는 거죠. 이러니 혼란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더구나 MBO 구현을 위한 도구인 KPI, OKR이 마치 성과관리 제도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는다면 그 또한 혼란을 겪는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제도만 만들면 순탄하게 운영될 줄 알았는데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운영 단계, 즉 목표 수립부터 평가까지 불안정한 현실에 책임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평가자나 피평가자도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도 운영에 앞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승복은 없다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출발해야 맞춤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을지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주도 투어라는 목표가 있으면 어떤 코스로 무엇을 타고 메뉴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여행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저마다 처한 상황과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경영 시스템 이론에서는 이인동과성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성과관리 제도를 바라보자면 검증되고 공유된 사실은 무엇이며 개별 기업으로 맞춤화를 위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검증된 사실은 성과관리 제도는 목표에 의한 경영, 즉 MBO라고 하죠. MBO를 위한 제도이자 도구이며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기법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노력의 합보다는 회사가 목표를 설정하고 회사의 목표와 연계된 개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면 조직과 구성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의 수준은 조직의 성장 목표에 맞춰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구성원들 또한 합리적 절차에 의해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스스로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 목표를 향해 매진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목표라는 놈은 모호하면 사람들의 의지를 자극하지 못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하며 측정 가능할 때 성과 관리가 가능하고 성과도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구성원들도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하니 스스로를 동기부여시키고 성취감도 높아지더라는 그동안의 경험이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경영진과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구성원이 평가를 받을 때 구성원은 제도를 수용하며 높은 동기를 갖게 되고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명확한 개념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조직이 맞춤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목표에 의한 경영, MBO를 어떻게 조직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목표 수립 양식입니다. 회사마다 목표 수립 양식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조직마다 업무 관리 방식이나 조직 문화, 스타일에 따라 목표 수립 및 성과 모니터링 양식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게 할 것인지, 양식의 항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 수립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느 직급까지 탑다운으로 하고 어느 직급부터 버텀업을 할 것인지 조직, 부문, 팀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팀 단위에서는 팀원이 입력하고 팀장이 면담을 통해 확정할 것인지, 팀원이 몇 명 되지 않으니 팀장과 팀원이 함께 논의하며 팀과 팀원의 목표를 수립할 것인지, 반대로 인원이 많으니 파트장에게 권한임을 할 것인지,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한 직원 개개인의 목표 수립 과제는 몇 개가 적당할 것인지, 모든 과제에 대해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를 초기에 모두 입력하게 할 것인지, 모호한 과제는 추후 적절한 시점에 관리자가 면담하면서 결정하고 입력하게 할 것인지 등은 맞춤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더하자면 어떤 조직은 지역 담당 조직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지역별로 처한 상황은 또 다릅니다. 목표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사 차원에서 모든 지역을 통일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거나 조정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은 경영자나 성과관리 부서에서 판단하고 소통을 위한 가이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는 더 큰 이슈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직원들의 요구이자 회사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성과관리 절차상에서 진행되는 몇 번의 면담과 면담의 만족도는 직원들의 공정성 인식과 조직 몰입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표 면담, 중간 면담, 최종 면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시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평가 면담을 위한 평가 등급은 구체적이며 모두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공감하였을까요? 평가자와 피평가자는 목표 설정 단계부터 면담을 위한 준비는 제대로 되었을까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회사와 평가자뿐만 아니라 피평가자가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과 관리 제도를 왜 도입하는지, 현실적 딜레마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과 관리 제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목표 수립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